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업투자자 민팡입니다. 9월 12일, 9월 13일 이틀간 전국 부동산 경매 낙찰 결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비싸게, 이틀간 가장 비싸게 낙찰된 금액이 부산에 있는 물건으로 확인이 되네요. 자, 부산의 숙박시설이죠. 여관입니다, 여관. 여관이 약 73억 원에 낙찰이 됐네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보이네요. 조금 이상한 점이 보인다. 자, 이게 뭐냐? 73억에 됐는데요. 첫 번째 이상한 점은 자, 단독 낙찰이죠. 단독 낙찰이다. 98억짜리가 73억에 낙찰이 됐는데 단독 낙찰이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특이한 점은 유동화 회사가 낙찰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이 물건은 주인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 물건으로 보여져요. 일단 금액도 높고 건물도 내부는 깨끗한데 여러 가지 가치적인 측면에서 감정가가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 채권자인 대구은행에서 지금 채권 금액이 78억이 남아 있죠. 사실상 78억 이상은 낙찰이 되어야만 은행에서 낙찰 대금에서 채권액을 회수하고 손실을 방지할 수가 있는데 지금 최저가가 63억까지 떨어진 상황에서는 지금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낙찰가가 적게 되면 채권액보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채권으로 유동화로 사오겠다. 돈 들이지 않고 채권 금액으로 이 물건을 사오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입찰이 들어간 것입니다. 아마도 방어 입찰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결정이 어쩔 수 없는 그런 결정이라고 보여지네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물건도 한번 지켜보시죠. 상가. 광주에 있는 상가가 나왔는데요. 수안동 올핀스 빌딩 B동 2층 201호, 2호, 3호 총 면적은 114평이 되겠네요. 전용평수로 16억 5천인데 이것도 단독으로 7억 6천9백에 낙찰이 됐다. 사진을 보니까 2층인데요. 자, 2층 건물은 깨끗해 보이죠? 건물은 깨끗해 보이는데 2층에 뭐가 있나 했더니 골프존이 있네요. 골프존이 있고 지금 1호, 2호, 3호 2층 전체가 실내 골프존으로 운영 중에 있다라는 것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위치를 보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광산구 수안동이라고 하는 곳이고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비어있는 데가 많이 보이죠? 논과 밭이 보인다. 사실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접근성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차량으로 이동해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썩 좋진 않다. 하지만 근처에 여기 공단이 있죠. 공단이 있고 주거단지가 멀지 않다라는 점, IC하고도 가깝다라는 점, 그리고 큰 대로변을 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건물 연식이 상대적으로 18년식이니까 깨끗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여기에 골프장을 보증금 1억에 300만 원으로 운영을 하고 계셨네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업자 등록돼 있고 전세권도 1억을 걸어놨기 때문에 1억은 임차인이 보장받을 수가 있고 월 300만 원이니까 자, 수익률이 나오겠죠? 수익률이. 그런데 유한회사에서 낙찰을 받았다. 사실은 이 임차인이 낙찰받으면 가장 해피한데 모르겠어요. 이 유한회사가 임차인의 회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보증금 1억이 걸려있는 선순위 전세권 1억이 걸려있는 물건에 단독으로 유한회사에서 낙찰이 됐다. 월세가 300에 나온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7억 6,900이면은 대출 80%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출 이자가 5%에서 6%까지 금리가 나오기 때문에 수익률은 그렇게 썩 좋진 않다. 만약에 뭐 이분하고 잘 타협을 해서 월세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명도를 하고 물론 협의가 필요하겠죠. 명도를 하고 직접 운영을 한다거나
뭔가 그런 계획이 있다면은 모르겠으나 월세 임대 수익률만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3층도 나왔었네요. 같은 건물의 3층도 1호, 2호가 나왔었는데 1호, 2호 3층 통으로 나왔네요. 얘도 3층까지도 실내 골프장을 하고 있네요. 골프 스튜디오라고. 골프 스튜디오 2층, 3층을 다 하고 있었네요. 같은 회사 2층하고 3층을 한 개 회사에서 다 낙찰을 받았군요. 3층도 역시나 보증금 1억에 300만원, 1억은 보장받을 수 있고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 층을 얼마에 받은 거죠? 7억 500과 7억 6천이니까 한 15억 가까이 되겠네요. 15억 가까이 두 개 층을 받아서 골프장을 운영을 할지 아니면 월세를 놓고 임대를 줄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교문동에 나와 있는 대지를 한번 볼까요? 교문동에 있는 대지 103평. 자, 103평이라고 하면은 대지고 103평이면 신축 건물을 올리기에 아주 괜찮죠. 충분하죠. 감정가가 13억인데 유찰 한 번 됐고 변경 3차에서 10억에 단독으로 낙찰됐네요. 근데 최저가가 6억 5천이었는데 단독으로 10억 6천9백에 낙찰이 됐어요. 조금 아쉽긴 하네요. 금액이 떡을 많이 사 드셨다. 떡을 한 4억 드셨는데 이 물건의 장점이 있을까요? 제가 현장을 가본 건 아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 위치상으로 구리긴 한데 교문동 역세권하고는 거리가 좀 멀고요. 구리와 중랑구 사이에 있는 이 위치에 교문동에 한쪽에 있다. 가본 적은 없으나 주변 환경이 좀 기와집도 있고요. 또 약간의 그 언덕도 있고요. 여기에 지금 건설하다가만 흔적들이 보이죠. 뭔가 유치권 관련된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일단 터파기 작업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상 뭐가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노후됐겠죠. 새로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토지를 103평을 10억 6,900만 원에 낙찰이 됐다. 자,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사실 좀 아쉽죠. 건물 3층짜리밖에 못 지으니까 뭐 다가구나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겠죠. 다중주택이나. 근데 수요가 얼마나 있을까? 아무래도 좀 아쉽죠. 위치가 그렇게 임대 수요가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임대 수요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고 시세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으나 금액이 좀 아쉽다. 평당 1,000만 원. 이쪽 시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죠. 한번 여러분 조사해 보세요. 이 정도면 합리적인 가격인지. 건축허가가 났는데 건축허가 승계를 받아야 되겠죠. 아니면 취소가 가능한지를 미리 구청에 확인해 봤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네요. 어쨌든 뭐 수도권에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를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신축을 한다거나 해서 뭐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줬을 때 수익률이 나온다. 물론 토지 대금 비롯해서 공사 대금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대출 여부도 확인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메리트가 있으면은 투자를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굉장히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또 다 지어놓고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또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자, 다음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성역 포레스티아 아파트가 오늘 매각이 됐네요. 4층이고 84제곱이죠. 11억 5천인데 11억 1천에 가져갔다. 11명 들어왔네요.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대장이죠. 예적 산성역 역세권이고 지금 대단지 아파트로서 지금 시세가 가장 높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위치도 좋고요. 단지도 좋고 학교도 가깝고 서울 접근성이 좋다라는 게 무엇보다 장점이 될 텐데, 84제곱이 지금 11억에 낙찰이 됐으니까 여기 지금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으니까 문제될 게 없고요. 배당을 다 받아가니까. 명도는 문제가 없고. 자, 시세를 한번 볼까요?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84제곱이 지금 매물로 나오는 것들이 저렴한 거는 저층은 19억, 20억, 20억이 나온다. 20억까지 나온다고요? 지금 시세가 다시 올라가고 있네요. 과거에 14억 4천까지 찍었다가 최근에 11억 9천 저층이 우리 물건이 14층이니까요. 물건 14층 4층이니까 저층이니까 아마도 11억 9천 한 12억 정도. 호가가 너무 높은 감이 있네요. 호가가 너무 높다. 12억 2천. 이렇게 봐야겠다. 84를 이렇게 봐야겠다. 12억 5천이니까 저층 12억 5천, 실거래가가 11억 9천, 11억 5천, 11억 600, 11억 3천, 12억. 11억에서 12억 사이. 낙찰가는 11억에서 11억 1,300만 원. 그래요. 요 정도. 1억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인기 있는 아파트 대단지의 신축 아파트니까 시세보다 한 1억 싸게 그 정도로 들어가야만 낙찰이 된다 라는 점 파악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물건이잖아요.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좋고 누가 봐도 탐나는 물건. 이런 물건들은 저렴하게 낙찰받기가 어렵다. 이 정도. 10%까지는 무리고요. 5% 전후에서 낙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투자 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 실수요자한테는 좋다. 실수요자한테는 괜찮다. 나쁘지 않다. 자, 그리고 다른 물건도 볼게요. 눈에 띄는 물건들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시흥에 있는 백옷 신도시 아세요? 백옷 신도시. 송도 옆에 송도와 이 바다를 마주대고 있는 요 왼쪽이 송도, 오른쪽이 백옷 신도시죠. 이쪽은 되게 깔끔해요. 동네가 깔끔하고 간척지를 메워가지고 단지를 만든 거라서 깔끔해요. 신세계 아울렛 그 프리미엄도 있고요. 여기에 시흥 백옷 SK 뮤가 나왔는데 711동 1402호죠. 그러면 뷰가 나오겠는데요. 바다 뷰가 나오겠다. 여기 2호 라인 1호, 2호, 3호 2호 라인의 서향 구조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방방방 거실 3베이밖에 안 되네요. 4베이가 안 나오네. 구조가 조금 아쉽다. 구조가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은 어쨌든 대단지 신축 아파트 가치가 있죠. 그리고 뷰가 나온다라는 점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내에서도 괜찮다. 자, 9억 5천까지도 감정이 됐죠. 과거에 한창 때는 뭐 10억 가까이 간다 막 이랬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인기가 없어졌죠. 유찰이 됐고 요번에 6억 4,400에 12명이 들어왔고 낙찰이 됐네요. 권리상의 하자는 없고 특별한 건 없고요. 시세 파악해서 들어가면 되는 물건. 얼마 정도 할까요? 얼마 정도 할까? 84죠. 84? 84.98 84가 어느 정도 할까? 6억짜리도 있네요. 저층은 6억. 층이 좋고 층이 좋은 애들은 이제 좀 가격이 나가겠죠. 뷰가 좋고 뷰가 나온다. 그러면 7억까지도 가겠네. 7억도 가겠다. 5억, 7억에 거래가 되잖아요. 얘가 층도 좋고 뷰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7억까지의 가치가 있겠구나. 그러면은 낙찰가가 6억 4천이니까 한 5천만 원 싸게 받았네? 그럼 그 정도면은 뭐 보통 일반적으로 그 정도면 경매로 낙찰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다 보면 낙찰가를 잘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꾸 보다 보면. 자,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물건들 위주로 보는 거죠. 이렇게 그림 보고 주소 보고 금액 보고. 수성구는 좀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많이 가격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대구의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에서도 좀 괜찮은 물건들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 벌써 움직이고 있거든요. 수성구는 좀 노후된 느낌은 있습니다. 노후된 느낌은 있으나 그래도 다행히 계단식이네요. 복도식이 아니네. 계단식인 거는 장점.
지하 주차장이 매우 낡았지만 있다는 게 장점. 위치가 어쨌든 대구 3호선이 지나간다라는 게 장점.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다라는 건 장점. 그리고 옆에 이게 무슨 교입니까? 대본교 여기 물이 흐른다라는 것도 어쨌든 장점. 상권들은 약간 약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단지 간격도 좋고요. 판상형이고 전체 다 남향으로 돼 있네요. 괜찮죠? 이 정도면. 자, 116평방 35평이고요. 4억 6천에 4명이 들어왔다. 89년식이긴 하지만 방이 4개 나오면 좋을 텐데 방이 4개 나오나? 방 4개 나오면 땡큐. 그래서 낙찰이 됐네요. 4명밖에 안 들어갔죠? 그래도 이 정도 아파트에 대구 수성구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4명이면은 아직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진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저렴할 때 저렴한 지역에 가서 낙찰을 받는 게 우리 투자자한테는 중요하다. 중요하다. 지금 나온 거 보면은 뭐 거의 5억 후반, 중반 후반, 뭐 6억 이상까지도 나오니까요. 4억 6천이면은 거의 한 1억 가까이 싸게 산 것 같은데요. 1억 정도? 확실히 대구다 보니까 좀 싸게 산 거죠. 대구니까. 그래서 지역을 또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역. 또 도로, 구로에는 도로도 59%에 낙찰이 되고 있다. 자, 분당 같은 경우에는 야탑동은 100% 넘겨버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분당이나 이런 인기 지역들 있잖아요. 강남 3구 포함해가지고 서울에 마용성 등 해가지고 아직은 되게 뜨겁거든요. 이럴 때는 신권에서 바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신권에서. 한번 기다리니까 오히려 100% 넘겨버리잖아요. 감정가 넘겨버리니까 이럴 거면 신권에 5억 2,200 써버리면 경쟁 없이 내가 그냥 편하게 낙찰 받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떨어지니까 43명이나 붙잖아요. 43명이 붙는다. 별로 이렇게 입지가 좋은 것도 아니야. 아닌데도 이래. 아닌데도 이래. 역세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아까 대구 수성구하고는 느낌이 사뭇 다르죠? 43명입니다. 42명은 헛걸음한 거잖아요.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시장을 조금 예측할 수 있으면 조금 편하게 투자를 하고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자, 그리고 지방에 오히려 저 기회가 많지 않을까. 지금 시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방에 기회가 많지 않을까. 성남 중원구도 아파트는 26명 들어오잖아요. 여기도 수도권은 지금 뜨겁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을 비롯해서 핵심 지역 플러스 서울 남동 쪽, 경기도 경기 남부 쪽이 굉장히 뜨겁다. 그래서 저렴하게 받으려고 들이대면 무조건 폐찰이다. 저런 거는. 여기 조금 저렴하게 77%대 낙찰이 됐네요. 경기도 안산시에는 주공아파트 9단지 11명이 들어왔고 감정가 대비 77%에 낙찰했다. 소유자점이니까 권리상하자는 없고요. 얘가 64제곱이니까 여기 위치는 괜찮아요. 위치가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 중앙역 있죠? 4호선 지나가고 수인분당선 지나가고 그리고 신안산선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역세권의 도보로 갈 수 있고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고요. 중학교 있고요. 이쪽 좀 나오면 여기 번화가 있고 극장 있고 백화점 있는 그런 위치. 다만 좀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건물이 조금 이제 주공 아파트니까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는 어려운 단지. 고층이고 재건축은 어렵다. 그리고 2층인 게 좀 단점이면 단점일 수가 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래 여기는 복도인데 이렇게 막았겠죠. 방 3개 나오고 화장실 하나 나오고 요게 3억 2천이다. 지금 여기가 얼마 정도 갈까요? 얼마 정도 갈까? 64평방이면은 64평방이면은 88, 64. 이 정도 되겠네. 이 정도. 자, 매매로 한 3억 중반,
4억까지도 가는군요. 3억 중반 4억까지. 그럼 3억 2천 낙찰 받았으니까 저층이니까 나쁘지 않다. 11명. 실거주하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고요. 권리 하자 없고. 명도에서 전세를 주거나 전세 주면 얼마일까요? 전세? 명도에 전세 주면 전세가 없다. 없다. 전세가 없다. 전세가 여기도 좀 올라가는 추세네. 2억 3천, 2억 4천. 저층은 2억 2천까지도 줄 수 있겠네요. 그럼 얼마야? 1억 들어가겠다. 1억. 1억 들어가겠다. 이럴 때 어떻게 또 방법이 있어요? 전세를 2억 2천에 줘도 되지만은 반전세. 그러니까 내가 일부 대출을 껴놓고 반전세로 해서 투자금을 줄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내 투자금을 한 뭐 5천 내외나 이 정도로 줄인 다음에 대출 받은 거에 대한 이자를 반전세 월세로 충당을 한다. 그렇게 하면 내 투자금을 줄여가지고 임대를 놓고 가져갈 수 있는 또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 1억이 다 묶이면 좀 아깝잖아요. 1억이 묶이면 아깝다. 그리고 내려갑니다. 이제 3억대까지 내려왔고, 자, 빌라인데 이게 낙찰이 저렴하게 됐네요. 54%의 낙찰이 됐다. 5명 들어왔고, 남양주에 있는 빌라 전용 14평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권리상 하자는 없어요. 그런데 감정가가 고평가가 된 건지 낙찰을 잘 받으신 건지 모르겠으나 위치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남양주의 진접이니까 역세권은 아니에요. 초등학교 바로 뒤에 있는 빌라이고 방이 3개가 나오고 확장이 돼 있고 욕실이 2개 나오고 괜찮죠. 건물 깔끔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3층이고 나쁘진 않으나 입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짜리가 1억 7,300. 물론 시세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좀 저렴하게 낙찰이 된 게 아닌가. 5명 입찰했고요. 감정가 대비 저렴하게는 낙찰이 됐다. 이런 것도 하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뭐 위치는 안 좋지만 내가 현장 조사를 통해 가지고 시세 파악을 정확하게 해 놓으면 이 금액대면 저렴하다 안 하다? 그리고 전세를 놓고도 내 투자금이 다 회수가 된다? 그러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물건 보이시면 현장 가서 조사해 보시고 틈틈이 지역 분석해 놓으시면 눈에 띄는 물건들이 보이실 거예요. 남양주 진접이었습니다. 자, 대구 서구 18명, 대구 서구도 18명. 저렴하면 많이 들어가죠. 공군현식이고 롯데캐슬, 롯데캐슬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18명 들어가서 2억 6천에 낙찰이 됐다. 자, 그리고 오피스텔, 김포에 있는 오피스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잘 선별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눈에 띄는 물건들. 주택. 사진은 밭이 나오는데 이게 물건이 주택으로 돼 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주택이 있네요. 이 땅 위에 이런 주택이 하나 놓여져 있다. 이건 컨테이너 박스인데 여기 무슨 법당인가 본데요. 법당. 법당 건물이 있나 봐요. 법당 건물이 요게 법당 건물인가 봐요. 이렇게 여기에 요렇게 땅에 요 땅에 건물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됐어요? 2억 6천이 8,355. 아무래도 지방의 시골에 법당으로 쓰여져 있다 보니까 관심이 없겠죠.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지금 건물은 있지만 또 토지가 이게 지금 필지가 여러 개다 보니까 농지가 있어요. 답 이런 건 농지죠. 전도 농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주의사항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걸 못하면 보증금이 몰취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제약이 되겠죠. 그래서 미리 확인하시고 입찰해야 된다. 싸다고 덥석 잡으면 위험하다. 자, 그리고 빌라도 나오고요. 이제 주택 가격이 떨어지니까 지방 물건들이 더 많이 보이고 있네요. 자,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빌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2억 2,700짜리가 1억 3,600에 낙찰이 됐다. 자, 건물 면적 6평이니까 원룸이겠죠? 위치를 무조건 역세권으로 가야 돼요. 화곡동. 자, 이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걸어갈만 하고 초등학교 바로 뒤에 있고 걸어갈만 해요. 10분이면 걸어가니까. 그런데 원룸이라는 게 조금 아쉽고요. 원룸은 방 하나니까 분리형 원룸이네요. 그나마 분리형 원룸이고 화장실 하나 있고 건물은 나쁘지 않은데 면적이 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층이 적다. 그래서 감정가가 좀 고평가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2억 2,700인데 1억 3,600 낙찰이 됐고, 여기 기존에 2억 1,000에 있던 세입자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 허그에서 대항력 포기한다라는 확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아마 전세 주고 나면은 무피나 풀피 되겠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느낌은 전세 주고 나면 그래도 위치가 나쁘지 않고 새는 잘 나갈 거예요. 새는 잘 나가는데 얘가 이제 나중에 올라줘야 되는데 올라줄 수 있을까? 그게 문제죠. 무피 풀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팔았을 때 올라야 돼요. 금액이 올라야지 그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당장 돈이 안 들어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지. 네. 결국 수익이 나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올라야 돼요. 어쨌든 그런 물건만 투자하셔도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는 거겠죠. 자, 구미 인이동에 있는 아파트 84제곱인데요 1억 8,900에 감정됐는데 오늘 9,301만원에 낙찰이 됐네요. 어제네. 어제 9,301만원에 2명 들어왔어. 뭔가 하자가 있는 것 같아. 자, 박땡땡님이 전입일자가 2020년도, 등기부상의 말소기준권리가 2021년도니까 이 박땡땡님은 대항력이 있네요. 임차인이라면. 근데 금액이 안 나와 있죠. 금액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다? 그럼 내가 얼마를 물어줘야 되는지 모른다. 위험성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1억 8천짜리가 9,300까지 떨어졌죠. 이거 뭐라 그런다? 가장 임차인 물건이라고 한다. 물론 진성 임차인일 수도 있고요. 가장 거짓 임차인일 수도 있어요. 그걸 내가 파악을 해야 되고 그걸 파악한 사람만 입찰할 수 있고 그 사람은 사실 경쟁하지 않고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지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가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리는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공존하는 그런 아파트 물건이었습니다. 아마 이 2명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입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은 1등이 9,300, 2등이 7,500이니까 분명히 이 아파트에 이 임차인이 돈이 얼마 묶여 있을 것 같아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1, 2등하고 한 2천만 원 차이 나는 거 보면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손품으로 가지 마시고 손품으로 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나름대로 찾아보시면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억대 물건으로 넘어왔습니다. 1억대 물건 많은 사람들이 좋아를 하죠. 내 돈 많이 안 들이고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1억대 물건. 요거는 저희 공부방에 추천드렸던 물건이에요. 21번째 추천 물건이었고, 추천드린 이유는 일단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역세권 오피스텔이었고, 보시면 발산역 근처에 도보권에 있는 오피스텔이었고, 주변에 상가나 이런 것들도 잘 갖춰져 있었고, 근데 건물이 깨끗합니다. 마곡이다 보니까 깨끗하고 주차되고, 평수는 얘가 전용 5.8평이니까 원룸이에요. 한 10년 된 원룸이다. 근데 역세권이니까 월세 받기 괜찮다. 그리고 여기에 임차인이 있는데 이분은 대항력이 있으나 여기 지금 대항력 포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확약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내가 인수할 부분은 없고, 그렇다면 결국 시세 파악만 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수익형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낙찰을 매입을 하죠. 투자를 하죠. 이거를 뭐 시세 차익을 보겠다라고 투자하시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이거를 월세로 가져가자. 그래서 사업자로 낙찰을 받아서 80% 대출을 받으면 이자보다 월세가 높기 때문에 이자 내고도 남는 월세로 우리는 수익을 취하고 추후에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시세보다 싸게만 받는다면 추후에 시세가 안 오르더라도 지금 내가 싸게 받은 것만큼의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만약에 이쪽이
앞으로 좀 시기가 더 좋아져 가지고 수익형 상품이 가치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안전 마진 플러스 시간에 따른 수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물건이라서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질 않았죠. 어쨌든 지금 1억 1,800이었는데 이게 시세가 거의 한 1억 3천 정도 해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싸게 받으신 거야, 이분은. 1,000만 원 싸게 받아가지고 본인이 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월세가 또 만만치가 않아요. 65만 원입니다. 65만 원. 그러면은 낙찰가 대비해서 65만 원 받으면요. 수익률 한 10% 나옵니다. 10%. 수익률 10% 나오는 서울 마곡의 역세권 오피스텔을 내가 갖고 있다? 없다?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뭐 큰 돈은 안 되더라도 한 번 투자를 해서 한 바퀴 돌리고 월세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세팅을 한다. 초보 투자자들이나 수액 투자자들한테는 저는 굉장히 좋다. 안전하잖아요. 솔직히 이런 위치는 안전하잖아요. 여기 좋잖아요, 솔직히. 서울에 김포공항 이쪽 수요도 많죠. 여기 뭐 항공사 직원들이나 승무원들이나 관련된 유관기업 직원들이 여기 또 많이 살잖아요. 월세 잘 나간단 말이에요. 65만 원 나간다. 그럼 수익률 10%. 아니 예금 들어서 뭐 3% 이렇게 받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1,000만 원 싸게 받았으니까 1,000만 원 일단 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뭐 그게 1,000만 원이 될지 2,000만 원이 될지 모르겠으나 손해 볼 일은 없다. 해야죠. 해야 됩니다. 해야지 뭔가 변화가 생기고 수익이 생기고 깨달음이 오고 그래야 삶이 바뀌겠죠. 자, 그리고 이제 1억 이하 물건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1억 이하 물건들 저가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 좀 소소하게 수익은 크지 않지만 투자를 통해서 경험치와 작은 수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이렇게 소액 물건으로 1억 이하 물건들을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보통 뭐 이런 토지나 이런 것들이 좀 저렴하게 나오긴 하는데 초보자들한테는 토지 투자를 제가 권하지는 않고요.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오피스텔이나 빌라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 잘 찾아보면 돈이 되는 게 있어요. 돈이 되는 게 있다. 하시다가 이제 뭐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으시면은 뭐 지분, 법정지상권 이런 부분도 공부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조금 더 폭넓게 물건을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다세대인데 이거 감정가를 넘겨버렸네요. 다세대 2층 대지권이 굉장히 크네요. 이거는 건물이 12평인데 대지권 깔고 있는 토지가 16평이야. 16평. 땅을 보고 투자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땅을 보고 투자했다. 여기에 지금 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도 되어 있고 근처에 그리고 여기 공업시설도 되어 있고 뭔가 앞으로의 이쪽의 땅의 가치를 높게 판단한 사람이 감정가를 넘겨서 낙찰 받아 가신 게 아닌가. 그리고 보증금 전세 보증금이 4,200만 원이 있으니까 4,200만 원이 껴 있는 상태에서 4,500을 쓴 거는 낙찰 대금에서 4,200만 원 다 가져가 이런 뜻이에요. 경매 매각 비용까지 포함해서 4,500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안고 사겠다. 이분은 4,200만 원 보증금을 전액 다 받고 이사 나가겠다 이런 판단인 거죠. 새로 임대를 놓거나 이분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서 전세를 놓거나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건물의 가치는 없다 보고 토지의 가치 약 16평의 토지 가치를 보고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 게 아닌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니까 토지 가치도 괜찮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차량들도 많이 경매로 나오고 있죠. 차량 경매는 사실 추천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잘못 모르고 사면은 수리 비용도 많이 들고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좀 차를 아는 분들만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싸게 못 받아요. 차 괜찮은 차 뭐 연식 얼마 안 되고 좀 괜찮은 차들은 경쟁이 세요. 10명 들어오고 거의 뭐 3천만 원 넘게 나가잖아요. 이런 BMW 이런 530i 이런 거는 인기가 많기 때문에 5만 킬로에다가
이런 거는 싸게 못 받습니다. 이럴 거면은 굳이 이걸로 경매를 안 해도 됩니다. 예. 왜냐면 주행도 못 해요. 저거 주행할 수도 없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가 조금 아쉽긴 한데 요거까지 보고 끝낼게요. 요거까지 보고 한번 끝낼 건데, 요것도 좀 소액으로 우리 지분 투자하기에 괜찮다. 그래서 추천을 드릴까 하다가 안 했는데,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연제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자, 전체 42평방미터 아파트가 2.85만 나왔어. 왜냐면 무려 45분의 3 지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감정가가 2,100만 원에서 한 번, 두 번 떨어져 가지고, 자, 1,340만 원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1,344만 원에 고혜연님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한 1,000만 원대로 이 아파트 지분, 주거용 지분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거든요. 소액으로 아파트니까 크게 리스크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추천을 드릴까 했었는데, 어쨌든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오긴 했네요. 근데 제가 좀 망설였던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공유자가 너무 많아. 공유자가 11명이에요. 11명. 너무 많아서 추천드리기가 조금 어렵다. 너무 많아서. 물론 이 중에 어떤 분한테 팔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전체를 어떻게 해요? 공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유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힘들어져요. 비용도 많아지고. 그래서 추천을 드리기가 어려웠다는 점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문건 열람 내역을 보시면은 공유자 고땡땡님이 공유자 지분 우선 매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제출하고 안 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공유자 우선 매수할 겁니다 라고 선언을 한 상황에서 추천을 드리기가 조금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 했는데, 이분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 했죠. 11분 중에 한 분이 이 물건을 낙찰 받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 간혹 나옵니다. 소액으로 아파트 지분 투자할 수 있는 거. 오늘 제가 저녁에 지분 강의를 할 건데,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해드리면 이렇게 소액으로 좀 경쟁하지 않고도 투자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무기를 하나씩 장착하시면 여러분 경매하시고 수익 내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나머지 물건들은 크게 이슈는 없기 때문에 요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9월 12일, 13일 목, 금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경매 낙찰 결과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추석 연휴 모두 행복하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